수직과 수평선들을 활용해서 리본이 들어갈 위치, 이 주둥이의 작은 덩어리 끝에서 리본이 시작되네요. 자, 시작되는 위치를 찾아주시고요. 뒤쪽으로 빠지는 리본의 작은 덩어리 위치도 잡아주시고요. 팔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비율을 체크를 해주시면서 형태를 그려주셔야 돼요. 다리와 떨어진 간격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상하 좌우 사방에 떨어져 있는 거리와 수직 수평선을 활용한 좌표를 찾듯이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더그램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형태 스케치를 하면서 초보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형태를 잡아나가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내가 그리려는 형태의 전체적인 크기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로 사물을 그려줄지 전체 크기를 먼저 정해주시고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덩어리의 표현을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머리와 몸통으로 커다란 형태를 구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머리의 크기, 정확하게 형태를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정확한 형태를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대략적인 형태의 구도와 위치, 비율을 잡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자,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 먼저 체크를 했고요. 몸통이 들어갈 위치도 잡아볼까요? 팔이 들어갈 대략적인 위치, 발끝의 위치는 머리와 전체적인 기울기를 체크를 해주시면서 형태를 찾아주시는 게 보다 정확한 형태의 비율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실루엣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비율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연결되는 전체 기울기를 체크를 해주시면서 가장 커다란 외곽의 형태부터 작은 구조의 형태 순으로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그려나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곰돌이 인형의 발과 팔, 그리고 머리가 들어갈 기본적인 비율을 먼저 잡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작은 형태들을 추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곰인형의 머리를 그릴 건데요. 얼굴을 반듯하게 세워놓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살짝 기울기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 기울기 축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이 기울기 축에 맞춰서 가장 커다란 곰돌이의 주둥이, 작은 동그라미를 먼저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코의 형태, 코의 위치를 잡아주시는데 처음에 잡았던 중심 축에 맞춰서 코의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중심 축을 기준으로 양쪽에 들어갈 눈의 위치도 잡아주시고요. 자, 머리 양쪽으로 귀의 형태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다란 형태가 먼저 다 그려진 뒤에 상대적으로 작은 구조의 표현들을 하나씩 덧붙여 나간다는 느낌으로 형태를 그려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어느 한 군데 관심이 꽂히게 되면 그 부분을 세세하게 하나씩 그려 내려가는 과정으로 그림을 진행하시는데요. 특정 부분에서부터 아니면 내가 손이 가는 데부터 세부적인 형태를 정확히 그려나가기보다는 제가 보여드린 과정대로 전체의 비율과 위치, 그리고 커다란 형태에서 작은 형태 순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형태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의 형태 크기에 맞춰서 팔과 다리의 비율도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발과 발바닥의 작은 형태도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곰인형의 질감이 털의 질감이기 때문에 외곽의 형태 실루엣이 정확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털의 질감 느낌을 조금씩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스케치의 표현을 다듬어 나갈 거예요.
자, 곰인형의 목에 둘러져 있는 리본의 스케치는 제가 전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곰인형의 커다란 덩어리와 구조의 표현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이런 작은 추가적인 소재의 표현들은 나중에 그려주셔도 충분해요. 자, 이제 리본의 형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리본이 들어갈 위치를 먼저 잡아줘야겠죠. 수직과 수평선들을 활용해서 리본이 들어갈 위치, 이 주둥이의 작은 덩어리 끝에서 리본이 시작되네요. 자, 시작되는 위치를 찾아주시고요. 뒤쪽으로 빠지는 리본의 작은 덩어리 위치도 잡아주시고요. 자, 좌측으로 빠지는 리본의 긴 자락도 그려주세요. 팔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비율을 체크를 해주시면서 형태를 그려주셔야 돼요. 다리와 떨어진 간격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 군데의 표현과 비교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하, 좌우, 사방에 떨어져 있는 거리와 수직 수평선을 활용한 좌표를 찾듯이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반대쪽 리본의 위치도 만들어 볼까요? 팔 위쪽에 살짝 걸쳐져 있는 형태고요. 자, 리본이 끝나는 선의 위치는 발끝 라인과 어느 정도 위치가 맞아 떨어지네요. 리본의 끝선의 위치도 잡아주시고요. 자, 말려있는 리본의 끝단은 코끝과 넓이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떨어지네요. 자, 제가 형태를 잡는 가장 기본적인 순서와 과정대로 스케치 표현을 보여드렸습니다. 커다란 구조와 비율에 대한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형태의 스케치 표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밀한 표현을 위해 연필을 필기하듯이 잡고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세밀한 스케치의 표현에서는 구조가 가진 크기보다는 이제 중요도 순으로 스케치를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처음 구조의 스케치 표현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크기 순으로 진행을 했다면 세부적인 스케치의 표현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중요도 순으로 스케치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보통 눈이 있는 형태를 그릴 때는 눈의 표현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편이에요.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놓고 이 기준점에 맞춰서 나머지의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편입니다. 자, 스케치 표현에서는 가볍게 명암의 표현도 함께 진행을 해주셔도 좋아요. 형태의 표현은 외곽의 라인만으로 정확하게 구조가 전달되는 게 어려운 과정들도 있습니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명암의 흐름을 통해서 형태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시켜 줄 수 있어요. 자, 코 아래쪽으로 입의 위치도 잡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라인으로만 형태를 표시해 주기보다는 명암의 표현도 함께 진행을 시켜주시면 보다 입체감 있고 정확한 형태의 구조를 전달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자가 강하게 지는 부분에서는 형태의 스케치도 보다 강하고 정확한 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곰인형 외곽의 형태 표현을 잡아주실 때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표현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스케치의 선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털의 질감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형태의 변화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자, 빛에 따른 어둠의 그림자 흐름을 함께 잡아주고 있어요. 자, 우측 상단에서 들어오는 빛의 느낌으로 좌측 하단 쪽으로 어둠의 흐름들을 잡으면서 입체감의 표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몸통과 리본의 스케치도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스케치 표현을 먼저 강하게 잡아주고요. 스케치 초반 과정에서는 리본보다 곰인형의 형태를 먼저 그려준 뒤에 작은 구조물인 리본의 형태를 추가를 시켰다면 세부적인 스케치 표현 과정에서는 앞쪽으로 먼저 드러나 있는 리본의 스케치를 정확히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초반에는 비율과 기본적인 구조에 집중을 한다면 후반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형태와 구조의 디테일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본의 그림자 표현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요.
털의 질감과 같이 정확한 형태의 정답이 없는 스케치의 표현에서는 선의 강약 조절을 통해서 분위기와 느낌 위주의 형태 전달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은 털의 질감까지 세밀하고 꼼꼼하게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선의 강약 조절을 신경을 써주시면서 털의 질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특성 정도만 전달을 시켜줘도 정확한 스케치의 표현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밝음과 어둠의 경계 라인들을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어둠 흐름 쪽에는 명암 표현을 통해서 덩어리를 가볍게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자, 바닥과 맞닿는 부분에는 그림자의 표현도 함께 잡아주시고요. 자, 밝음과 어둠의 경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선의 강약 조절을 통해서 형태의 표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작은 표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그리는 것도 스케치를 잘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초보자분들께서는 하나에서 10가지 눈에 보이는 모든 표현을 다 그려주시는데 부담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생략할 건 과감하게 생략을 하면서 스케치의 표현을 마무리하는 연습도 해보시면 스케치의 표현이 보다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생략을 해야 되는 부분과 생략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의 중요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두움 흐름의 안쪽에서도 털의 질감 느낌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서 스케치의 표현을 마무리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단한 사물의 형태를 잡는 기본적인 순서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그릴 대상의 비율에 중점을 둬서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이후에 세부적인 명암의 흐름과 질감의 느낌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스케치를 완성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